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네,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후보들의 정견을 알아볼 수 있는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 10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불이 켜지면서 예고음이 울리고 연설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2번 울리면서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연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주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구시민, 대구 북구갑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이현주입니다. 저는 대구 칠성동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있는 소선여자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상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대구 토박이란 이야기입니다. 철학박사로 아시아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 출강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제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바로 이 지역 대구 북구갑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도전하게 된 것은 우리 대구 북구갑, 대구시,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이현주, 진정으로 행동할 수 있게. 네 분의 기조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전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면서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3조가 넘는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취업이 많아서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년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 아니죠. 전 세계가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최첨단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더 정설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은 인재를 매우 중시한 결과 3가지 정책을 1930년부터 현재까지 약 80년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매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청년 실업수당, 그런 것들을 80년간 준비를 해왔고요. 청년 기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상교육, 대학까지 이르게 되는 그 무상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 인재들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키워낸 아이들을, 청년들을 해마다 4만 명 정도 다른 나라에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도 그와 비슷한 사례지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율곡 선생님의 10만 양병설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 2가지의 공통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네, 끝으로 2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특별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도청 이전 부지 매입 주체는 국가, 활용 주체는 관할 지자체로 역할을 분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도청 이전 부지 매입과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북구의 공동 발전을 위한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청 이전 후 그 자리가 옆에 계신 권은희 후보께서 현직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발의를 해서 잘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청 터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이 패키지로 같이 통과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통과된 반쪽짜리 법이 된 것이죠. 그것은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청 부지에다가 대구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약 4만 2천 평의 넓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제대로 잘 리모델링하거나 제대로 지어서 대구시가 필요한 그 어떤 것, 시청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센터들, 뭐 이를테면은 청년 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드뮤직 페스티벌 센터라든지 대구시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유치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법 때문에 현재 진행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그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거를 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먼저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저희 지역에는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얼핏 보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은커녕 오히려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현실인 것이죠. 이를테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그 최하위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기본 40만 원 정도 받아오시던 것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충분한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후보 간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각 후보가 발표한 모든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약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성민 후보께서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공약 중에 자영업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대구 북구갑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바로 직결이 되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영업자들이 세금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당 최승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세금도 2014년 그 이후부터는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가 두 배나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2013년 수준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0만 원 내신 분이 100만 원 냈고 200만 원 내신 분이 400만 원 냈고 500만 원 내신 분이 1,04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1,000만 원 내신 분이 2,500만 원 내는 이런 구조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세금 구조를 2013년 이전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그런 그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히려 노동 그 시장 쪽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보다 이분들을 위한 보다 더 좋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 후보님 말씀하시죠. 1분 3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했는 게 좀 부족한 관계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권은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주 후보님, 아까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해 놓고 상임위는 통과됐고요. 근데 이것은 도청 이전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자능 통과되는 것이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많은 경비를 초래하고 낭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2명의 국회의원이 대구시에 있고, 그것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시고, 경상북도에도 13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패키지로 같이 통과되어야 할 이 두 법안이, 하나만 이렇게 통과돼서 반쪽짜리 법안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시청이 만약에 지금 이를테면은 정태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별관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시차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다거나 그거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없게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 후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다 국민 혈세인데 왜 이 혈세들을 아낄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를테면은 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에 호텔 문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호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대구시청을 비싼 가격에 민간에 파는 겁니다. 이를테면 롯데호텔이라든지 신라호텔이라든지 아주 대형 호텔을 갖다 팔아버리면 상권이 중앙상권도 살고 우리 북구갑도 사는 그런 경제 효과가 있고 돈도 들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무소속 권은희 후보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 30초입니다. 네. 이 법은 도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어르신들이 지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어르신들께 20만 원 정도도 힘든데 여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끝에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실현이 된다면 이 777 공약을 이제 중앙당에서 내걸었는데요. 그것이 실현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차등 지급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물론 패키지로 통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임위에 계류 중인 그런 상황에서 곧 회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시차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법을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잘 알기에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가 되어야, 적어도 최소한 과반 이상은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패키지법을 대구나 경북에 있는 모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왜 그것을 신경 쓰지 못했나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인 문제는 제가 아까 20만 원, 40만 원 올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40만 원 쓰시는 분들조차도 20만 원 준다고 해놓고 40만 원 받으면 그중에 20만 원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40만 원 그대로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후보 간의 공약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20년째 난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북구 검단들 개발 논의는 수년째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구시가 도심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검단들 개발 사업 가속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개시하면서 검단들 개발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검단들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결심하면 대한민국이 결심합니다. 검단들 문제는요, 지금 아까 권은희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주거 지역으로는 마땅치 않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어요. 일부 지역을 빼고는요. 그리고 이 검단들에는 가락시장처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 세 가지 이 모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살리고 대구, 경북만 해도 약 525만 명이 살고 있는데 가락시장만한 그런 시장 하나가 없습니다. 매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식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 열악한 환경이 있고요. 차라리 그렇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검단들의 전부 우선적으로 옮겨서 가락시장처럼 대형화된 그런 시장을 구축해서 차라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시장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은 그 공간 약 34만 평 중에서 이제 유효한 30만 평 중에서 가락시장은 2천만 명 서울 경기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면 15만 평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가락시장이 약 15만 평인데 그럼 약 한 10만 평 정도만 한다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이렇게 만든다 하면은 대구시의 허파도 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단들 개발 방향에 대한 네 후보들의 견해를 차례로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후보자당 한 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정태호 후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 공약집에는 취소원 이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취소원 이전을 우리가 많이 대구 시민의 70%가 낙동강 보는데 이걸 상류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미시가 극도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근본적으로 지금 그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낙동강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낙동강에 약 27조 가량이 퍼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은 굉장히 나쁩니다. 구미 쪽에서 그 폐수들 같은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 수질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맑은 물을 대구 시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취지인데요. 그렇게 따져서 만약에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태백의 황지까지 가야 됩니다, 취수원이. 근데 지금 그 구미 쪽에서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발표를 못 하겠는데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태호 후보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는 말씀은 지금 구미 씨가 이야기하는 수변 그 취수원 방법으로 하자는 뜻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더민주당 같이 민생을 중요시하는 당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구미 씨의 의견에 상당히 동조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결국은 경제성인데요. 27조를 들이부어서 그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을 해서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것이고 가장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합의점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도출을 해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제가 구미 시민의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 시민의 입장만 생각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 그런 것들을 도출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서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제가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무소속의 권은희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또 우리 이현주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경제가 점점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무상 교육, 보육, 무상 폭탄 공약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진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의 그 걷는 세금이 굉장히 과다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하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세금을 걷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세금을 어떻게 잘 쓰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토마스 페인 같은 경우에 토지정의라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천부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면적을 갖다가 지금 70억 인구로 나눈다면 약 600만 평 정도를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토지정의라면 지금 현대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조세정의입니다. 세금을 적절하게 그 부자들에게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 쓰여진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잘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네, 권은희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지금 이미 시행이 됐겠죠. 그렇지만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국민과 사회적 어떤 동의,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으로서 사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동의와 사회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고 계시는 경제민주화가 실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세금 같은 경우에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은 한 사람이 40%를 그냥 무조건 동등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서 세금이 또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줄어든 그런 것들로 사회적 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재들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그 무상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인재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건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차례입니다. 후보를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는 이제 기호 1번 정태욱 후보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아까 그 지하철과 지상철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보면은 이미 벌써 이제 지금 지하철 9호선까지 뚫려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상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구에 지상철이 생긴다면은 그 미관도 그렇고 그다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네, 정태욱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상철이 좋으냐, 지하철이 좋으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가능하고, 이제까지 대구시는 지난 3호선을 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상철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도시 미관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어떤 합의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어가지고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약 한 40, 한 5%까지 가는데 대구는 아직 지하철하고 버스 합쳐봐야 2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방향이고 그 방향에서 지하철을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관에도 도움이 되는 지상철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지하철에 이제 이를테면은, 대중교통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향후에 검단들까지 이제 생각을 고려해 본다면은, 서울의 2호선처럼 이 순환되는 그런 지하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지하철에 비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미관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모노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대구에는. 미관상 그러면 지상철과 같이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찾기에 충돌한다. 네, 정태욱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정확하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은 대구 전체의 이 순환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대구는 전체 면적은 굉장히 넓은 데 비해 가지고 도심 자체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지금 순환선이 계획된 중에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북구 지역에 지상철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도 있고 또 현실적인 필요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아마 지역을 다녀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들을 개발을 하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지상철을 반드시 우리 북구에 필요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명직 씨 이후에 연임했는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 4년 단명으로 끝나니까 자기 정책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당의 전략 공천으로 손해는 북구 갑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뭐 전략 공천 때문이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까지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북구 주민들에 의해서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도 결승이 안 나와가지고 결선까지 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선 후보, 3선 후보가 계속 나오고 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구 시민들이 저 인물은 한번 대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이것이 결정되는 문제지 인위적으로 오히려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 경선을 통해서 북구갑의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만약에 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보다도 주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저 인물이 필요한 인물이다 아닌 인물이다라는 거를 판단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솔직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후보들의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이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전환 겸 네 분 모두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7남매 맏며느리다 보니 집안 대소사 때문에 손님들이 많고, 그다음에 남편 쪽에 이제 그 손님들이 많아서 한동안 거의 10여 년 가까이 거의 잔치상 차림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던 터수라 특별하게 뭐 더 잘하는 요리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즐겨서 하는 요리는 거의 모밀국수 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좋습니다. 모밀국수를 먹으면 맛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선.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저는 이 검단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단들이 34만 평 정도 중에 약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터가 이제 약 3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대구시가 그 부족한 공원 문제라든지 호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청부터 시작해서 검단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쭉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후보자 간에 각자 다른 어떤 그런 공약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권은희 후보께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권은희 후보께서는 지금 이를테면은 제 생각에는 검단들을 대구나 경북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한 약 한 5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런 시장이 없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위생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장 효과나 아니면은 대구시와 경북 도민들이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곧 자본인 나라에서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IMF라든지 뭐 그런 그 위기도 겪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많은 그 교훈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 그 상황에서 검단들을 가락시장처럼 그렇게 만들면은 어떨지, 혹시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있다, 아니면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검단들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일정 부분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도로를 산업도로로 하면은 국비 100%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아니면은 우리 지방비를 좀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는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인데요. 사실 그 항공기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축장하고 거기 축산 파는 데가 있어요. 있죠. 예, 있고 거기가 이제 또 경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잘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은 그것도 접근이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천시장 이전을 검단들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요. 결과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은 새누리당 정태우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현주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을 확충하자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양질의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갔을 때는 또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했을 때는 전체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을 확충했을 때에 또 기존 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두고 또 사설 어린이집을 더 허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어린이집 그 원감을 약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과의 어떤 그런 수요 공급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본다면은요, 부모님들은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설이 좋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런 저기 분들이 없는 한은 인기가 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현실화시켜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관계기관, 그러니까 정부의 부설 같은 거, 이제 부설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한다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립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립 그러면은 어린이집을 지금 총 네. 그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겠다는 뜻은 반드시 아니라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총수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되었을 네, 때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미 포화 상태에 돼 있는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바로 하고 그게 계십니까?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사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우량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을 서로 이제 경쟁을 시켜도 좋고 그렇게 해서 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같이 관과 관계 맺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도 충족이 되고요. 아까 정태호 후보님께서 이제 생각하셨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완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새로 건설을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돈을 들이지 않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간다면은 학부모들도 만족되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드론, 무인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단지 출범을 계기로 미래 산업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약 2만 7천 불 정도 되는 거 맞나요? 네. 지금 왜 그러면 3만 불 시대를 가기가 힘이 드는지, 왜 여기에 멈춘 듯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재빠르게 3차 산업 혹은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권은희 후보, 그다음에 그 전에 이명규 그 국회의원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3공단, 그 다음에 검단 공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검단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처럼 가락시장처럼 그렇게 국민 먹거리, 특히 영남권에 있는 먹거리, 그런 큰 시장으로 개발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살고, 그 다음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제가 룩셈부르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 1위 국가예요. 근데 그 국가는 3차 산업에 초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은행으로 먹고 사는 거죠. 스위스에서 이렇게 보면 은행이 유명한데 스위스 은행보다 더 친절하고 더 서비스가 좋으니까 다 세계에 있는 부호들이 룩셈부르크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가요, 너무 딱딱.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후보 의견 답변 차례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시장 상인들과의 마찰로 현재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으로 골목 상권이 위협받는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잠식으로부터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정태호 후보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칠성시장의 마트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방향부터 말씀드리면은 입점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입점을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북구청에서 방향을 정하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인허가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대형 마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북구청과 대구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칠성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추가 지원 입점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예, 다음 무소속 권은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롯데마트 관련해 가지고 현재 1심 아니고 재심까지 패소를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항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칠성시장이나 우리 재래시장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사업을 개시를 하면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돼서 해야 된다면은 품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 또한 이 특정, 예를 들면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 참여를 지금 제한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 참여 품목을 좀 더 철저하게 가려서 골목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구의 칠성시장뿐 아니라 시장들이 특화된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있어서 결국은 이 검단들의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락시장처럼 큰 시장을 만들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경기가 살아나고 여기에서 이제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살고 북구 주민들의 생활도 더 이렇게 윤택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골목 상권의 문제는 여러분 영화관에 가는 팝콘 있잖아요. 팝콘 들고 이렇게 먹는데 대기업이 팝콘에까지 손을 대는 그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칠성시장 문제는 앞에 두 분께서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이의는 없지만 특화된 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각 1분입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부터 연설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이현주입니다.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지금 제가 두 번째 출마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저를 외면하지 않고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북구의 가장 큰 주안점인 거만들 문제를 총체적인 그리고 범국가적인 그런 상황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작은 이를테면은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약 2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당에서 777 공약 반드시 지켜나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이현주 꼭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